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가장 큰 이슈가 리박스쿨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박스쿨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좀 그랬어요, 맞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관련해서 한 2분간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닐봉지 속 체육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니 뭐 오늘 휴일이라서 안 나오려는데 굳이 나와달라고 했더니 2분이라니. 시간이 없어요. 저번엔 못 하고 갈 뻔했어요. 네. 그때 아, 노영희 변호사가 양보해서 하고 갔지. 왜냐면 오늘 저 네. 김규리 씨가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이건 이해해 그럼 주셔야지. 같이 하면 되죠. 편안하게 앉아서. 뭘 지금? 제가 또 그 영화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 서울의 소리 그 영화도 기획자 최초 기획자 감독 저. 모르세요? 몰라요. 퍼스트 레이디 영화 버스 레이디 최초 기획자 첫 1번 감독이 저였어요 원래. 그래요? 그랬는데 하여간 이명수 가면서 좀 망했죠. 우리 또 김규리 배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 주시고 아직 안 오셨구만요. 아니 좀 와 계세요. 네네. 네. 하시고 싶은 얘기 빨리 하세요. 그냥 갈게요. 아니 그러면 나 또 욕 먹어. 뉴스타파 뭐 보시면 되니까. 아니 제가 욕 먹어요. 네, 김규리 씨가 아니 전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아니 리박스쿨 해줘야지. 김문수와의 연관성 해줘야지. 근데 리박스쿨. 김문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전 후보뿐만이 아니고 체력인. 저희가 이 보도를 최초로 했을 때 리박스쿨이 문을 닫을 줄 알았어요. 먼저 이제 리박스쿨은 유튜브에 영상만 다 없앴는데 네. 지금 리박스쿨 홈페이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잠깐 다운됐다가. 근데 네.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곳은 우남 네트워크라는 곳이에요. 우남 이승만. 이승만의 호잖아요. 우남이. 네. 우남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상급 단체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인물들도 정치인들 많이 포섭이 돼 있어요. 거기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부분 거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남 네트워크. 나경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경원이 여기 들어가 황우영. 있어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극우들의 논리 건국절. 네. 이승만이 그 나라를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을 때가 건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이 네. 사람들이. 네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우남 네트워크에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그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나경원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정치인이 있고 이승만 관련 그 단체들에 보면 뭐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뭐 축사하고 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제보가 오니까 지금 저희도 헷갈리는데 단체가 한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손 대표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뉴스타파 데이터 팀이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SNA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헷갈려서 저희도 그걸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 정치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없어요. 대부분 다 국민의힘 정치인 전현직들이 다 있고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때 안다 모른다 정확히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잘한 거죠. 만약에 모른다 그랬으면 공직선거법 그건 빼박으로 걸리는 거짓말이 건데.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그건 잘 피해 가셨는데 네. 문제는 그냥 안다 모른다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 상당히 친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을 많이 해준 것 같더라는 것인데 서울시 공무원에서 노조 만들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네.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보도를 보시고 김문수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분도 약간 보수 쪽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시고 김문수랑도 친분이 되게 깊어요. 보니까 카카오톡이랑 이런 걸 다 보여주시더라고. 김문수와 개인적으로 등산도 가고 카톡도 하고 하는데 김문수가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 네. 2년 전 2년 전에 이분한테 노조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노조를 만들어. 왜 그랬냐면 경사노위라는 데가 노사정이 모여서 대타협을 하는 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사측, 그 정부가 모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타협을 하는 건데 본인이 거기 위원장이면 공평하게 각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감독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야 네가 노조 만들어 해서 이분이 만들어요 노조를. 그리고 만든 다음에 만드니까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야 밥 먹자. 점심 먹자 하고 인사동에 뜨락이라는 식당 한식당 네. 뜨락이라는 식당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네. 뜨락이라는 식당을 가서 만났는데 이 김병수 위원장 이분이 가보니까 손효숙과 이희범이라는 사람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극우 단체들의 수괴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네, 처음에는 이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을 때 듣고
보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이명선 기자가 마침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할 때 네. 업무 추진비 내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분이 말하신 날짜에 맞았어 근데. 뚜락 식장 결제 내역이 있는 거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뉴스타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보도할 수 있다는데 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손효숙이 이제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만든 노조가 자유노조라는 데인데 자유공무원 노조라는 건데 노조를 만들 때 도와준 게 손효숙 리박스쿨. 와. 노조의 주소지가 리박스쿨이에요 그냥. 노조 사무실이 없어. 사무실의 주소가 리박스쿨이었어. 네, 리박스쿨. 와, 이거는 근데 심각하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이제 김문수 당시 경산회 위원장이 와. 야 그 뭐 소위 말하면 이제 포섭 김문수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민노총과 정교조를 대항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대한교원노조란 걸 만들잖아요. 또 대한교조라고 있어요. 정교조와 싸우기 위한 보수노조를 만든 거예요. 와. 대한교조. 그래서 대한교조란 데가 리박스쿨과 같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리박스쿨과 일본 관련해서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교조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정책 제안도 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단순히 아냐 모르냐 밥 한 번 먹었냐의 문제는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문수가 어용노조 만들게 한 거는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취재를 가봐야 되는데 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그 뜨락이라는 식당 저도 가봤더라고요 예전에. 네. 인사동에 뜨락 유명한 데였어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극우 단체들이 만든 식당이에요. 식당 자체가요? 자기들이 아지트를 만든 거야 아지트를. 오. 그것도 신기하네. 그래갖고 전 무슨 걱정이 되냐면 저 극우 단체 사람들이 예전에 MB 박근혜 때 국정원 지원받고 국정원이랑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진보 인사들이 가서 저기서 밥을 먹잖아. 제가 볼 땐 도청에 다 털리네. 있는 거예요. 예. 와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겠네. 근데 저 식당의 그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 이희범 씨라는 분인데 이희범.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 손효숙은 주로 온라인 댓글 같은 거 아니면 뭐 교육 같은 거에 신경을 썼다면 이희범이란 이분은 뭐랄까 극우 인사를 만들어서 배출한 사람. 예를 들면 안정권, 김상진, 뭐 그것도 배인규. 극우 인사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외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손효숙 리박스쿨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 사무실도 필요로 가고 하잖아요. 네. 이분이 사무실 지원해 줍니다. 와. 그 이분이 소위 말하는 예전에 국정원과 뭐 손을 잡거나 아니면 대기업 삥 뜯고 뭐 하는 그런 일들로 판결문에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맞불 집회, 촛불 집회가 있으면 맞불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 그러니까 애국 단체 총 뭐 연합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회장을 자기가 하면서 그 밑에 산하 단체들을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죠. 거기서 극우 인재를 양성하죠. 와 진짜 영화 같다. 영화 같아.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 뭐냐면 손효숙은 이 이희범과는 그때는 사이가 좋았으나 약간 분리된 거죠. 근데 손효숙이 큰 거예요. 아 너무 커버렸구나. 옛날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크니까 어. 분리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손효숙이 나오면서 그 김상진이라는 분 있잖아요. 신자유연대 네. 베레모스 예, 욕하는 이 사람. 유튜브. 예. 그분과 이제 손효숙이 손잡고 나온 거죠. 이희범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죠. 청출어람 아.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기사들을 다 데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요. 진짜 그 사실대로 쓰면. 저는 그거를 되게 단순화시킨다고 이제 하는 건데도 어렵잖아요. 네. 실지는 이렇게 복잡한데 경찰이 복잡한 거 수사 제대로 안 하면 네. 발본색원을 못 해요. 아. 예를 들면 리박스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박스쿨은 그냥 하나의 교육기관, 사관학교, 댓글공작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리박스쿨은 자기들만 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HID 동지회나 뭐 많잖아요. 수십 개의 단체를 네. 잘 못하니까 교육기관이요. 댓글공작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그렇지. 해서 거기를 불러다 교육을 시켜요. 네. 이렇게 양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댓글 공작의 사관학교 역할을 하면서 그걸 퍼뜨린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범 씨 같은 그 애총이라고 여기나 애국자단체 총연합회 이런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보니까 자유총연맹이나 자유기업원 같은 데 있잖아요. 우파 단체. 여기 정부의 보조금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아 네. 그게 핵심.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금이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딱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 20명 정도의 경찰 수사팀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네. 대폭 강화해야 돼. 왜냐하면 이번에 발본색원 못하면 이 분들이
다시 나오죠. 야, 근데 그 아까 뜨락 사진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영화 같아. 그러니까요. 첫 장면을 뜨락에서 밥 먹는 장면으로 해봐. 그리고 되게 분식점 같이 귀엽게 만들어놨잖아. 맞아. 이 진짜 영화 같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런 걸 굳이 만들. 그러니까 저기에 그분 있잖아요. 그 서부지법 폭동할 때 캡틴 아메리카. 아, 네. 그분도 저기 자주 왔다. 아직도 그거 알고 갔나? 그분들이 저기서 야, 진짜 영화 같아. 왜냐면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좀 보안이 있는 장소가 필요했을 것 같고. 근데 저희 같이 모르는 일반 손님인데 뭐 진보 인사. 저 기자들 물어보니까 간 기자가 꽤 있어요. 큰일 났네. 근데 가서 누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기자님도 가셨다고 하니까. 저는 한 2번 간 걸로 기억이 아유, 나요. 맛집이라고 해서 가신 근데 저희가 거예요? 뜨락이라고 누가 이제 거기서 보자고 하니까 와,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불락지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 그 누구야? 불락지야. 이명수 아니야? 근데 진짜 뉴스타파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이 제보자는 뜨락에서 밥 먹었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명선 기자께서 그 업추비 내역을 갖고 있어. 와, 소름이잖아. 대박이야. 마침 인문수거 검증한다고 해놨던 게 매칭이 된 거. 이게 저희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혹시 내요 좀 주세요 했는데 그게 2023년 10월이잖아요. 온라인에서 안 떼집니다. 그래갖고 저희 김병수 위원장님이 은행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내역을 뗐는데 밥을 먹고 노조 도장을 판 데가 있는 거예요. 도장 찾으러 간데 도장 맡기러 간데 노조 도장 필요하잖아요. 거기 문구사 내역이 있더라고. 저 근처예요. 와, 또 근처. 네, 그러니까 그 동선이 확인이 되잖아요. 저기 밥을 먹고 나와서 그러네. 리박스쿨에 들렸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문구사에서 노조 도장을 맞췄어요. 그리고 2만 원을 결제한 거. 요 정도 되고 보도하는 겁니다. 야, 대박이야. 대단하다. 근데 경찰 쪽에서 리박스쿨 그 기자님한테 협조 좀 해달라 그래서 자료 보냈는데 읽지도 그렇죠. 않았다 아니, 그러고 지난주엔 아닌 아니 것 근데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 다다음날 저희 자료 받고 영장을 준비를 한 거예요. 영장을 준비해서 그제 오늘 6월 4일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아니, 어디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리박스쿨. 아, 리박스쿨. 뉴스 안 보십니까? 설마 뉴스타파를 압수했겠어? 아, 우리 최욱 씨 알고 여쭤보는 한번 거. 징그러운 아니, 거잖아요. 리박스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잖아요. 여기 와 출연했던 분. 예, 그 저 이준석 저승사자. 네. 근데 그 내란 비상경 아주 잘했다고 그 맞아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분이 근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갑자기 리박스쿨 변호인으로 나타나서 어제 이제 기자들 앞에 그젠가 그 얼마 전에 또 명태균 변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인데 1인 6역이야.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뉴스타파가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뉴스타파는 소설가야, 특히 봉지욱 소설가야. 아, 봉지욱 소설가. 근데 저는 원래 시인지망이거든요. 왜냐면 소설이 약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치면 저희가 이준석 보도한 거 있잖아요. 네. 이준석 싫어하잖아요 본인이. 근데 제일 이준석 싫어하죠. 지금 뭐 성접대 내역이나 네. 뭐 여러 가지 그 김성진의 문자 다 깠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분이 나타나는 순간 엉망이 됩니다 그 판이. 아, 그 판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엉망 그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이준석 사용법 하나만 내가 우리 곽수산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용법? 네. 네. 곽수산 씨가 뭐 이준석을 빨리 좀 이런 사람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나랑 같은데. 그렇죠. 이 사용법을 조금 잘 몰라. 네. 이준석이 좋아하는 건 하면 안 돼. 이준석이 좋아. 당연하죠. 이준석이 싫어하는 거 위주로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준석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준석 제명이야. 아, 그거를 많이 다루던데. 그거 하면 안 돼. 왜냐? 네. 그럼 또 핍박 받는 코스프레로 엄청나게 좋아한단 말이야. 바로 지난 금요일에 기자회견 바로 하잖아. 탄압 코스프레. 맞아요. 바로 네. 해버리잖아. 그거 하면 안 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안 받는 거 뭐냐? 바로 성접대 의혹. 얘 한마디도 안 하잖아. 기자회견 안 하지.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 알았지? 성접대 의혹. 우리가 녹취 쫙 정리했잖아. 이준석이 막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하면은 요거 요거 좋아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한마디 말 못하고 또 한 번 두 번 물어보는 거 있지. 잘 안 들리는 거죠. 네, 뭐라고요? 요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해서 물어봐. 오케이.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물어봐. 생각보다 단순했네. 단순하게 가, 알았지. 근데 이준석 맨 말을 네.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구별하면 됩니다. 그분은 양쪽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라
250표 정도로 제명한 의원직 제명안이 제명- 의원직 제명안이 250표가 넘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윤리 구성도 안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 예, 현실적으로. 제가 근데 뭐 보니까 쉽지가 그렇다고 않아. 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방법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는 보는데 국회의원이란 그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본인이 여태까지 숨었는지 몰라도 지금 특검이 이제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명태균 특검에서 오세훈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피해자예요 지금 상대적인. 오히려 네. 그렇게 뭐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이준석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네. 많이 억울할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해서.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명태균 씨, 이준석 씨는 이제 진실을 좀 얘기할 때가 올 것이다. 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접대 명태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투트랙으로 쫙 투트랙으로 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젓가락 발언 그 누가 얘기한 거냐고 물어보라고. 오케이. 기자들 그걸 안 물어봐. 얘가 지금도 제가 뭐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럼 언론에서 다 사과한 걸로 나와요. 이준석 아닌데. 사과했다. 다 나와. 오늘도 봐봐 찾아봐. 다 그 얘기야. 네. 그걸 물어보란 말이야. 뒤늦게 후회한 뭐 이렇게 하지. 돼 있어. 순화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 발언이 있다는 거잖아. 그걸 그렇죠. 물어보란 말이야. 누구의 발언입니까? 그럼 문장은 뭡니까? 알려주세요. 뭘 누가? 순화한 겁니까? 그럼 물어봐. 그럼 그때는 예? 뭐라고? 이거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